네, 오늘 세 번째 게스트 나와 있습니다. 박정희 전 전주기전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실 2019년 전라북도의 핫 이슈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가 준비한 소식을 사자성어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네. 반면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본이 되지 않는 일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는다라는 뜻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같이 보시죠. 올 초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완산학원재단의 충격적인 비리 사건. 설립자 부부가 중학교 특별 교실을 학교 예산으로 리모델링한 뒤 개인 주거 공간으로 사용해온 것. 그런가 하면 설립자의 아들이자 재단 이사장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수익금을 챙겼으며 설립자 지시로 학교 자금은 불법 유용됐고 교사 채용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설립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형태로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씩을 상납하는 것도 관행처럼 있어 왔습니다. 교사 기간제 선생님은 처음에 한 3천만 원 이상 돈을 냈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교내 공사를 행정실 직원들에게 맡기며 절감된 인건비를 가로챘고 학교 시설 관리비로 써야 할 특별 교부금과 학생들을 위한 복지비도 빼돌렸습니다. 카드를 다 한 번에 긁거나 애들이 밥을 먹었다고 하고 그래놓고서는 자기네는 저녁에 계속 술판을 벌이는 거죠. 사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복지비가 일부 교사들의 유흥비로 쓰인 것. 세월 기간이 있나 봐요. 선생님들끼리 오셔갖고 점심 식사 드시는 그런 선별제로 한 번씩. 5대를 쓰면 4대를 하고 한 대는 인원이 줄어들었대. 그럼 그돈 어떡할 거냐 했더니 무슨 현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줬지. 해당 학교 법인의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 9년간 이사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모든 안건이 무효 처리된 것. 이렇게 조직적으로 했었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될까 그 정도로 이 학교는 사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리예요. 완산학원의 비리는 설립자 일가는 물론 일부 교직원들에게까지 퍼져 있어 더욱 충격을 안겼습니다. 학교 법인의 비리가 알려진 이후 설립자는 7년형을 선고받고 행정실장을 맡았던 설립자의 딸과 사무국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북대 교수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전북대 교수들의 비리와 고등학생 신분으로 교수인 아버지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한 논문 부정 입학, 동료 외국인 교수 성추행, 그리고 제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온 교수도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을 일으킨 교수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인문대 교수를 해당 학과로 복직시킨 전북대. 복직한 거에 대해서도 화가 많이 나고 있고 저 사람 수업 내가 듣냐 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실망이다 이런 상태. 또한 제자들의 장학금을 가로채는 등 갑질을 일삼았던 무용과 교수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며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학생들. 진짜 이러고 졸업 못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을 둘러싼 갑질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는 무용학과 교수. 잠깐만 좀 얼마나 걸릴까요? 회의 끝나고 좀 잠깐 좀 뺄 수 있을까요? 해당 교수는 제작진과의 만남 때마다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학교 인권센터 등을 찾았지만 사건 해결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징계 절차상 일단은 좀 보류가 된 상태예요. 여러 교수들의 비위 행위에도 강력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전북대학교. 결국 누구 하나 최종적인 정의를 확실히 지켜주시는 분이 없고 서로서로 계속 누르고 회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관련자들의 처벌과 투명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더 이상 학생들이 피해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완산학원 사학재단 비리 문제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올 한해 가장 충격적인 교육계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혼란스러운 와중일 텐데 일단 박정희 교수님이 완산여고 교장으로 네. 새로 가시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 일단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재단은 어쨌든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재판 1심은 끝났고요.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설립자, 아까 비리를 총괄했던 그 설립자는 7년
그 선고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34억 추징이 그 선고가 됐어요. 그다음에 설립자에 따른 집행유예로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사무국장이 이제 법인에서 설립자가 있었던 일을 뒤에서 다 이제 행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현재는 이제 풀려나신 거고요. 네. 그 밖에도 지금 이것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네. 아직 교육청에서는 감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이후에도 또 관련된 이제 교직원들 해서 뭐 소송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1심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셨고요. 설립자 쪽에서는 더 좀 황당한 것은 그 이사장, 그러니까 설립자의 아들이죠. 설립자의 아들하고 그다음에 설립자의 아내분은 자기네들이 이사로서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다른 재판을 지금 신청하신 상황이고요. 네. 교육청에서는 전원 이사 해임하고 8명을 임시이사, 옛날 표현으로 하면 관선 이사가 내려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이제 제가 되기 전에 그 학교를 총괄했던 교장으로서 또 오셨었고 행정을 또 총괄하기 위해서 직원으로도 파견해서 교육청에서 3분이 파견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화는 추진되고 있고 재판은 재판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교직원 뭐 50명 이상이 다 연루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네, 이제 이게 참 안타깝죠. 보면 왜냐하면 완산학원에서 운영하는 두 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출발부터 그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는 그렇죠. 거죠. 이 기간제 교사한테까지도 들어오기 위해서는 금전을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셨던 예. 분이기 때문에 그게 허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학교를 지원조차 안 했던 거죠. 네. 그렇지만 그것이 만연해 있었다는 건 이게 그냥 단순히 선생님들 비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문제는 교육은 학생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청소년 학 교육은 차원이 다른 교육이에요. 이게 성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일단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접근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없는 시스템 안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도 반성할 건 충분히 반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사님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완산중 출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배들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에 그 자살하신 그 교감 선생님이 예. 당시 저희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아이들이 받았던 충격을 지금 어떻게 저희가 지금 다 논의하고 있는 게 비리가 있었던 교직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사회의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학부모를 어떻게 안심시킬 것이냐지 지금 아무도 학생들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후배들을 위한 것도 교육청이나 우리 신임 교장 선생님께서 실은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학교 안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이냐, 잘 성장시킬 것이냐에 이 비리라는 문제가 그걸 완전히 왜곡시켰기 때문에 비리라는 문제를 뿌리 뽑아야만 아이들을 바르게, 선생님들도 바르게 쓰는 거고요. 그래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선생님들도 아까 말하면 교육복지에 들어갈 복지사업비를 선생님들도 횡령을 하셨거든요. 그 굉장히 코 묻은 돈이거든요. 또 하나는 중학교에서는 학교회계에서 매달 500만 원씩 돈을 뺐어요. 그게 한 총 5억이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매달 한 800만 원씩 조성을 해서 이게 7억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은요. 아이들 교육에 집중해야 될 돈이고요. 그다음에 급식이라고 손 안 댔겠습니까? 그다음에 교복이라고 손 안 댔겠습니까? 학생들 뭐 필요한 교육자재에 손 안 댔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아이들 교육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다들 분개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이 프로에서 이 문제 다뤘을 때도 사실 비리의 종합 백화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전북대학교 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이 완산학원 사학재단 비리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관해서 짧게 언급해 주실 분 있으면 언급해 주십시오. 그냥 이러탁수 정도로 요약을 할 것 같아요. 자업자득이었지만 그 한 마리가 온 물을 갖다가 흐리게 했었던, 그래서 모두가 아픔을 느끼게 만들었던 정말 이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요약을 그냥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탁수 짧고 예. 굵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혹시 본받아서 짧고 굵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짧고 굵게는 못하겠고 정말 할 말이 많아져요. 저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사학을요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으로 보는 데서 모든 문제점이 시작을 합니다.
교사들 급여 이사장이 안 줘요. 설립자가 안 줘요. 교육청에서 우리들 세금으로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이 있기 때문에. 즉 자신의 돈을 출연을 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사립 재산으로 보는 개인 재산으로 보는 걸 싹둑 잘라야 됩니다. 이거 공공재입니다. 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많은 부분 아직도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출발된다라고 하니까 요걸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학의 사유재산화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럼 사학은 그렇고 국립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립대는 잘 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일단은 올해 한 해는 좀 전북대학교가 사실 구설수에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그 비위, 교수들의 비위와 비리 문제가 사실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상황 좀 알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일단 여교수를 성폭했던 그 교수는 정직 3월. 이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정직 3월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무용가 교수는 현재 재판 중이고요. 직은 유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문에 자신의 자녀 2명을 올리셨던 그 농대 교수님은 지금 직위 해제를 아직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대학 측에서도 약간 미온적이고 직위 해제를 검토 중에 있고 자녀는 입학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대학 내에서 이런 일들을 갖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어야지 되는데 오히려 이제 교육부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하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지금 행동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 예, 결국 그 의지가 무엇인지 이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약간 좀 가늠이 좀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응하고 있다는 예. 말씀이시고 근데 정말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게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교수님 두 분이나 계시네요. 학생들을 위한 학교예요. 교수님들의 직업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가 아니고 평생 어떤 그런 안정 속에서 그렇게 권위를 누리시라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라고 그 세금과 함께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대학 당국이 좀 어떤 교수들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교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교수와 학생이 아니다. 동료의식을 좀 가져라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성장이 본인의 성장일 수 있거든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야. 너희는 배우는 사람이야. 여기서 제발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학문의 질이 좋아지려면 동료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내가 해주지 않으면 너는 절대 몰라. 요즘 날 그다음에 학생들도 조금 용감해지길 바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을 내는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 고객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을 못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립대학은 한 400, 500 이렇게 내요. 1년이면 1,000만 원 가까이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립대도 마찬가지로 2, 300 내는데 그걸 제대로 대접을 못 해주는 만약에 우리가 가게나 상점이 있다면 굉장히 분노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니까 하고 봐주는 거 있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그 어떤 분위기상. 네. 저는 매섭게 질타하기를 학생들한테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용감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수들도 마인드셋을 싹 바꿀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옛날에 막 군사부 일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난 부모님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생님 말 잘 들어라라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 잘 들을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선생님 말을 잘이 네. 아니라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학생이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교장 선생님 되셨는데 말 듣지 말라고 하면 이거 저는 제 말을 듣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 딸한테도 엄마 말 잘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는 저랑 싸울 줄 알아야죠. 네. 아이들도 어린이집 3살 다니고 있거든요. 네, 네. 선생님 말 듣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너무 어려요. 네, 오늘 박정희 교수님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전라북도 교육계 뉴스 정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소감만 듣고 마칠까요? 실은 저도 사학비리하고 싸웠던 교수인데 제가 싸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필립 짐바르도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의 강연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악마 또는 혹은 영웅이 되는가라는 테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보고 제가 싸우기로 결심하게 된 건 사회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견제가 없으면 모두가 다 악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브레이크가 한번 돼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제가 뭐 엄청나게 뭐 영웅심으로 했던 건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동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로 모두가 다 같이 좀 매섭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교육계에서 악마가 줄고 영웅이 늘어나는 내년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옥타곤 송년 특집으로 1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올 한 해 권력과 비리에 대한 감시, 감독의 끈을 늦추지 않아온 저희 이슈 옥타곤이었는데요. 저희 내년에도 이슈 옥타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올 한 해 아무튼 시청자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